여러분들이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여러분들 강의할 때마다 따라하라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하자. 따라하자. 따라해야 됩니다. 안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는 따라하다 보면은 그 따라하는 것들이 금방 공부가 되는데 안 따라하면은 아무래도 손해 봅니다. 그러니까 따라하고 공부는 같이 하는 것이죠, 그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 하게 되면은 자,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배웠죠, 그죠? 민법 제 99조 1항에 보면 나와 있죠. 어떻게?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 정착물의 개념은 학개론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착물 중에서 공법은 건축물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공법 내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아시겠죠? 뭐라고요? 시작. 토지와 건축물. 뭐라고요?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토지와 건축물 외에는 안 배웁니다. 물론 농지법은 약간 예외를 하고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죠? 부동산이 뭐냐 했을 때에 왈가불가하게 막 장황하게 설명해 버리면 이해를 못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한 줄로 토지와 그 정착물. 공법은 토지와 건축물. 그죠? 예, 가장 좁게 해석했다.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협의의 부동산이다. 여기서 우리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까지 포함해 가지고는 우리가 넓게 해석했다. 광의의 부동산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자, 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방금 했듯이 토지하고 이제 건축물이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공법은 뭐냐? 공법은 뭐냐? 사법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좀 전에 앞에 있는 내용 중 있는 겁니다. 자, 하려면은 사법의 개념하고 공법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법은 개인사자죠. 네, 개인과 개인 간의, 그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법이 바로 사법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법이 있다죠, 그죠? 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이러한 법률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사법이다. 당연히 공법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공법은 뭐냐? 공적인 개념, 공익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정청과 우리 국민 간에 이 국민 속에는 개인에 다 포함된 겁니다. 행정청은 뭐냐? 행정청은 지자체를 포함한 청자 들어가는 것. 그렇죠? 구청, 시청, 행정청, 그다음에 도청. 아시겠죠? 그다음에 중앙정부. 근데 지방정부는 청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구청, 시청, 도청. 근데 중앙정부 청자가 안 들어가. 근데 내가 딱 들어가는 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청와대. 그죠? 청와대, 청자. 자, 그러면 행정청과 우리 국민입니다. 이게 구청이면 구민이고, 시청이면 시민이고, 도청이면 도민이고, 국가면은 국민 되겠죠. 그죠? 한 집합적 개념이죠. 그러면 항상 이원론적입니다. 행정청이냐, 국민이냐. 그렇죠? 너 아니면 나다 그 얘기죠. 딱 두 가지. 국민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이 바로 공법이고, 이 공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130개에서 150개 가량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6개 법률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6개 법률. 이것이 이제 공법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뭐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라고 규제하는 법, 규제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국가가, 지자체가 뭐 한다고요? 규제하는 법이다.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죽는 겁니다. 얘는 목적이 공익, 얘는 목적이 사익.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이런 내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은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목이 지금 책에 나와 있지만, 자, 첫 번째로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좀 길죠, 그죠? 다 같이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 번 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이 길죠? 줄이겠습니다. 국토법. 다 같이 국토법. 국토법. 제가 끝까지 이제 국토법이라 할 겁니다. 몇 문제? 여기서 12문제 납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국토법을 모르고 시험장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시개발법. 자, 다 같이 시작. 도시개발법. 한 번 더 시작.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가지고 도개가 아니라 그냥 뒤에 거 개발법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개발법. 한 번 더 시작. 개발법. 자, 6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다. 얘는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도정법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정비법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정비법. 정비법. 똑같이. 자, 6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법입니다. 다 같이 건축법. 건축법. 이거는 뭐 줄일 것도 없죠. 얘는 7문제 나와요. 7문제. 그 다음에 5번째는 다 같이 해볼까요? 주택법. 주택법. 마찬가지로 얘도 7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농지법. 농지법. 요거는 이제 2문제가 나옵니다. 총 몇 문제? 총 이제 40문제 중에서, 자, 여기서 우리는 국토법의 양이 제일 많을 뿐더러 이거를 정리가 안 되고 다른 걸 하는 것은 의미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국토법을 일단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법인데요, 공법인데, 그럼 여기 그럼 행정청이 뭐냐? 뭐라고요? 과연 행정청이 뭐냐? 행정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행정청. 행정청의 체계. 물론 이것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체계를 알아야, 그죠? 체계를 알아야 부동산 공법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이해가 되겠죠. 행정청의 체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청이다 그러면 제일 높은 직책이 뭐죠? 뭐죠? 대통령. 딴 데 가니까 문재인 그러더라고. 대통령. 그 다음에 밑에 총리. 그 밑에 각부 장관들 많죠, 그죠? 대표적으로 누가 썼죠? 국토교통부 장관. 다 같이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물론 사이드로 해가지고 행정 안전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오긴 나오지만 일단은 거의 90%는 뭐가 나온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줄인 겁니다. 어떻게? 국장이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따라해요. 국장. 앞으로 제가 국장 하면 얘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인 겁니다. 따라해요. 국장. 국장. 자, 요까지가 중앙정부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장관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예, 요까지만. 그러면 자, 지방으로 가서는 크게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가. 지자체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자, 광역 뭐라 부르죠? 시도. 자, 할 때, 자, 시도 할 때 시가 뭐죠? 특별시, 또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이 세 가지가 시예요, 시. 얘는 지금 현재 요거. 광역. 요까지가 시고, 도는 총 몇 개입니까? 몇 도요? 몇 도? 8도요? 아니, 요 도에 몇 도냐고요? 응? 여기 도 안에 들어가는 게 몇 개라고요? 왜 말을 안 해? 응? 몇 개요? 아니, 방금 여기 요 시는 요거 했고 요거 도할 때 도는 몇 개 있냐고요? 몇 개? 예?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예? 9개. 9개. 자, 그래서 한 개는 따로 하죠, 그죠? 그럼 뭐죠? 특별자치도. 그죠? 특별자치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그냥 도. 그러니까 얘는 하나고, 얘는 8개죠? 8도. 하나죠? 얘도 하나. 얘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몇 개? 6개. 특별자치시 어디죠? 세종시 하나. 됐죠, 그죠? 예, 하나. 자, 그래서 시도할 때 시도가 위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요. 특, 광, 특시, 특도, 도, 특광, 특시, 특도, 도. 다 같이 시작. 특광, 특시, 특도, 도. 한 번 더 시작. 특광, 특시, 특도, 도. 자, 이것이 뭐라고요? 광역자치단체. 밑에 기초자치단체는 뭐냐? 여기 있는 것을 미리 알면은 나오겠죠, 그죠? 자, 특별시, 서울특별시 안에 우리는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사람들만 얘기하면 돼요. 특별시장 뽑아요, 그죠? 특별시 안에 있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 구청장까지도 뽑아요. 그러니까 특별시 밑에 뭐가 있습니까? 구. 투표로 뽑는 구 따라합시다. 자치구. 근데 광역시 안에는 두 개 있죠. 여기는 구도 있고 군도 있죠. 예. 여기 연제구죠. 저기 기장군 있죠. 울산은 군이 뭐 있었죠? 울산은 울주군이죠. 울주군. 대구는 달성군이 있죠. 광주하고 대전은 군이 없어요. 없고 인천은 두 개 있어요. 두 개. 옹진군하고 광화군 두 개 있어요.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독재합니다. 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도지사가 독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허가, 승인, 인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특시, 특도가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특광야하고 어떤 거는 군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있죠. 그 다음에 도 밑에는 뭐가 있었죠? 시하고 군이 있죠. 그죠? 경상남도, 뭐 양주시죠. 양주시. 양산시. 군은 함안군도 있고 몇 개 있었죠. 그죠? 8도죠. 8도 안에. 자, 도 안에 있었죠. 그러면 여기 시 안에는 또 두 가지가 나눠지죠. 그죠? 그죠? 예. 경상남도 있잖아요. 그죠? 예. 창원시하고
양산시는 달라요. 자, 뭐가 있고 없고. 뭐가 있고 없고. 그렇죠. 구. 그죠? 구. 그러니까 창원시는 구가 있고 그 외에 뭐 진주시라든가 등등은 구가 없죠. 그죠? 여기 구청장은 투표를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죠. 그 구를 우리는 비자치구. 시작. 비자치구. 투표를 뽑는 구는 그냥 자치구. 뽑지 않는 구는 비자치구. 비자치구가 있는 시 뭐라 부르죠? 대도시. 대도시가 우리가 법률에서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죠? 큰 도시. 큰 도시. 그러면 창원시장은 대도시 시장이에요. 그죠? 예. 대도시 시장. 창원은 대도시고 시장은 대도시 시장. 시장이죠. 바로 비자치구가 있는 시다. 다른 말로 이제 행정구다. 이렇게 행정구. 행정구다. 그러면은 왜 양산시는 구가 없고 창원시는 구가 있느냐? 자, 뭘로 따지죠? 인구로 인구. 인구 얼마 이상? 인구 그렇죠. 50만 명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창원시는 100만 넘어요. 광역시 있죠. 광역시. 광역시가 되는 요건이 인구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근데 요건이지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건. 하지만 대도시는요. 50만 이상 되면은 반드시 구를 둡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가 없다 그러면 맨날 시청 가가지고 뭐 하나 뽑으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구를 두면 이래 가지고 분산시키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광역시가 되는 거는 또 별개 문제죠. 그죠? 창원시가 작년부터 광역시 된다고 막 하지만은 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안 됩니다. 경상도에 지금 광역시가 3개씩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지? 그리고 또 창원시가 되잖아요. 그럼 창원시 말로 다른 시군 다 죽어요. 창원시 세금으로 좀 어려운 곳 좀 도와주는 건데 자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수원시도 100만 넘잖아요. 거기도 뭐 광역시가 안 되죠. 지금 경기도는 2개 있어. 2개. 100만이 넘는 지역이 2군데 있는데 광역시가 아닌 지역. 그러니까 서울 이남 지역으로는 수원시가 있고 서울 위로 고양시. 고양시가 100만 넘어요. 사람들이 고양시를 몰라. 일산 하면 알아. 일산. 고양시 일산구. 어디요? 부천이 지금 100만 안 내요. 안 되고 한 80만 명을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부천시는 구가 있잖아요. 구가. 대도시죠. 그죠? 예. 경기도는 많아요. 구가 있는 비자치구가 많아요. 안산도 있죠. 아까 부천도 있죠. 또 성남도 있죠. 용인도 있죠. 말해봐요. 그리고 고양도 있죠. 수원도 있죠. 많아요. 경상남도에 하나. 여기 아까 말했던 창원시 하나 있고 경상북도에 하나 있었죠. 포항시가 있고 충청북도에 하나 있어요. 청주시가 있고 충청남도에 하나 있어요. 천안시. 전라북도에 하나 있어요. 전주시. 근데 전남은 없어요. 전남은 없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경남에 있는 양산시 등등 있죠. 이 시는 반대로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예요. 뭐라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인데 길잖아요. 저는 앞으로 그냥 일반시라고 부를게요. 아시겠죠? 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이것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렇게 안 나오겠죠? 어떻게 나와요? 대도시가 아닌 시. 아시겠죠? 대도시가 아닌 시를 그냥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일반시라고 하자.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항이나 청주나 전주나 천안 같은 경우는 비자치구가 있구나. 인구가 몇 명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 몇 명?
50만 명 이상이구나. 양산시는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군, 시군을 정리하니까 어떻게 불러요? 시군구. 그죠? 시군구. 바로 기초자치단체죠. 그죠? 기초.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할 때, 투표할 때 누구나 2명씩 뽑습니다. 연제구면은 연제구청장하고 부산시장. 그렇죠? 예. 만약에 내가 하는 곳이 창원이다. 그러면 창원시장하고 경남지사. 항상 2명이 2명. 이 행정정의 체계는 간단하게 이렇지만 행정청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여기 보세요. 행정청과 우리 국민 간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러면 연제구청하고 연제구민, 부산시하고 부산시민 관계입니다. 그럼 부산시장이 부산시를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됐든 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에 당연히 부산시에서 수립하는 것이지 부산 시민 보고 너희들이 세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누구냐? 행정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청 중에 누구냐? 여러한 인간들이다. 어떨 때는 특광이고 어떨 때는 구와 군이고 어떨 때는 도고 어떨 때는 시군이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체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체계를 모르면 끝까지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청의 체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 공부하니까 자, 이제 법령 체계. 법령 체계. 가장 센 법 뭡니까? 헌법. 그렇죠. 헌법. 그 밑에 이제 법이에요. 법 또는 법률. 여기 보세요. 율자는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 만들 때 자기 마음이에요. 법률 또는 법. 하지만 법률보다 그냥 법이 더 많아 이게. 많아요. 자, 누가 만들어내는?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게 만들겠죠. 위배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내리겠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법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만들지 못해요. 뭔가 핵심적인 포인트, 진짜 굵직한 것들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차로 말하면 한 장절 정도 만들어가지고 자, 청와대, 즉 대통령한테 넘깁니다. 넘기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이렇게 만든 법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안 됩니다. 좀 세분시켜야 됩니다. 하고 세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세분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네, 됐습니다. 라고 만들어지면 국무회의 통과시켜가지고 공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대통령령이라 불러요. 다 같이 뭐라고요? 시작. 대통령령. 뭐라고요? 대통령령. 이것이 다른 말로 바로 시행령입니다. 같은 겁니다. 대통령령은 법률 용어고 시행령은 실무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래 보시면 돼요.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부동산과 연관된 것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로 갑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짱이 돼가지고 자기 밑에를 앉혀놓고 자, 더 이상 세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물어볼 때에 더 있습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분을 시키는 작업을 또 합니다. 자,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령. 그죠? 기획재정부령. 그러니까 각부 장관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지어버리고 그냥 부령. 장관들은 앞에다 붙이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부령이다. 부령. 총리령은 필요 없습니다. 예. 이는 바로 우리는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시행규칙. 따라해요. 부령. 부령. 이게 뭐라고요? 시행규칙.
뭐라고요? 시행규칙. 시행령과 시행규칙. 즉 대통령령과 부령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 따라해. 명령. 명령. 책 읽다가 명령 그러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싸잡아서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법률에, 즉 법에 법. 그 다음에 요거 영 해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법령이란다. 법령. 그래서 법령체계예요. 그래서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싸잡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법령이 바로 우리 시험 범위예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법하고 시행령입니다. 시행규칙은요,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느냐? 나와요. 한두 문제. 그 한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분량을 공부한다? 이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이거는 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거기에서 문제가 안 나오느냐? 아니, 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페이지가 20페이지 나오는데 한 문제 때문에 그걸 공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저랑 같이 정리한 것들만 딸딸딸 외우고 다 알아도 80 이상 나와요. 근데 그조차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반만 맞자, 55점만 맞자 한 이유도 저랑 같이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예. 이것이 뭐라고요? 법령 체계이고요. 요 밑으로가 이제 조례 또는 규칙이에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규칙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조례와 규칙은 시험 법률이 아니죠. 그죠? 각 시도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령까지만 우리가 요것만 시험 범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것도 이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률이 우리가 이제 요겁니다. 배우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자, 국토법이죠. 국토법. 항상 제가 쓸 때 이거 얘기해 주면 처음부터는 국토법. 몇 문제? 12문제죠. 여기서 우리는 자 보세요. 계획이 먼저고 나중에 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이 계획대로 잘 개발해서 이용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 계획, 후, 개발, 이용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획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공법은요, 이원론 중입니다. 행정청 아니면 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할까요? 내가? 누가? 행정청에서. 그죠? 행정청에서. 연제구청에서. 부산시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르죠?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 뭐죠? 어떻게 알았지?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 아시겠죠? 이 행정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부산시에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발전 방향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그러니까 계획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내가 어떤 계획을 만든다? 최소한 만드는 나하고는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든 행정청은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든 계획이 부산 시민하고 관련이 있는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시민하고 관련이 없는 계획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시민, 국민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여튼 간에 행정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요것은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중간중간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미리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느껴집니다. 자, 구속적 계획이 있고요. 구속적이다.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줄인 겁니다. 구속적 계획이 있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는데, 자, 여기서 국민이냐, 자, 이것도 행정청이냐, 국민이 했을 때에, 자, 어떠한 계획이든 행정청은 무조건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는 말이 구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행정청은 무조건 다 구속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민을 구속하고 한다면은 구속적 계획이고, 국민을 구속하지 않을 때에는 뭐라고요? 비구속적 계획이다. 자, 그러면은 행정청은 다 구속하기 때문에 행정청으로 두 계획을 구분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뭘로 구분한다고요? 우리 국민하고 관련이 있다. 구속한다. 우리 국민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구속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로 표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는 둘 다 구속한다 해서 우리는 양면적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내외적 계획이다. 내적 외적이다. 내적이 계획을 만드는 쪽이죠. 그죠? 예. 행정청과 국민까지. 내적이 행정청입니다. 행정청과 국민 모두 구속한다. 그 뜻이고요. 얘는 뭐냐? 둘 중에 하나만 구속한다. 일면적이다. 얘는 대내적이다. 그죠? 예. 행정청만 구속한다. 여기는 외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대내적이다. 또 뭐 내부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말하면은 행정청은 물론이거니와 국민까지도 구속한다.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만드는 계획이 국민들도 시민들도 구민들도 관련이 있으니까 당신들도 이 계획대로 따라와 주시오.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시겠죠? 이럴 때, 자, 이럴 때 행정청에서 국민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을 네 글자로 줄이면은 행정처분. 아시겠죠? 이런 행정처분의 성질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외우는 거 이해하는 거요. 이해. 가능하면 이해. 외우지 말고요. 나는 부산시에서 내려준 행정처분으로 내가 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봤다면, 그렇죠? 예. 그 나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은 어디 있다고요? 행정청에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행정청을 상대로 싸움을 제기한다 그 얘기죠. 너 때문이야. 보상해줘. 이게 바로 행정쟁송의 제도가 있다. 이 행정쟁송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한테 처분 내린 사람 찾아가서 직접 제기한다. 너 때문이야. 이게 바로 우리는 이의 신청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안 해줘. 연정구청장 너 때문이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윗사람 찾아갑니다. 누굽니까? 부산시장. 그러니까 직근 상급 관청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윗대가리. 이게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따라해요. 행정심판. 요건 지금 몇 번 고르면 됩니다. 요거는 나와요. 행정심판은. 근데 부산시에서 구청장이 안 해주는 거를 내가 미쳤니 해주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법원으로 갑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개인과 개인끼리야 민사소송이고요. 그렇죠? 행정청 상대는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청 너들만 관계 있고 우린 관계 없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랑 관계 없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못해.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행정처분 이러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행정쟁송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뭐. 관계 없는데. 이거 안 나와요. 그리고 자 행정처분 내릴 때에 언제까지 네 맘대로 평생 그런 말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기간까지 하지 아니하면은 끝나는 날 다음 날 해제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효력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곧 이거 뭐요? 실효가 있다는 얘기죠. 실효 있다. 얘는 그러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얘는 효력이라는 말 나오지 않고요. 실효라는 말도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빠졌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를 봐요. 요 두 계획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 중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 계획이 나누어집니다. 아시겠죠? 즉 구속시 계획은 우리가 배우는 계획 중에서 도시 군 관리 계획이 있고요. 자, 따라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비구속적 계획은 따라해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나눠집니다. 광역도시계획은요. 얘는 입안을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을 해서 얘는 결정을 받는다라는 표현 쓰고요. 두 계획은요.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라는 표현 씁니다. 따라요. 입안 결정. 수립 승인.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나 수립하는 것이나 내용은 차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하는 것이나 마지막 승인하는 것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굳이 다르게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따라합니다. 입안 결정, 수립 승인.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두 계획은 수립 승인,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계획은요, 위아래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센 법은 우리가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있는데, 얘는요 모든 계획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얘는 국토기본법에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안 배우고 그냥 참고마시라. 이 계획 테두리 안에서 하위 계획이 뭐냐면은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마지막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자, 따라합니다. 광역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아시겠죠? 자, 이 계획은 자, 바로 하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지침이 된다. 뭐라고요? 지침이 된다. 따라해요.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지침이 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서로 다르면 누가 이긴다? 따라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다시 한번.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지침이 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서로 다르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여러분이 따라했던 그 말들이 시험에 나오는 법률 조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지침이 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 나와요. 그래서 자 따라하다 보면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자, 이렇게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 하냐면은 자, 두 계획의 공통인 단어만 꺼내봐요. 도시, 군, 오케이.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하면 돼요. 아시겠죠? 광역 도시 계획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즉 재검토가 있습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도 아니고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정리하면은 광역도시계획은 얘도 수립해서 승인받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승인받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반을 해서 결정을 받죠. 그죠? 그러면은 두 계획의 공통점은 비구속적 계획인데 두 계획의 다른 점은 뭐냐? 광역도시계획은 최소 2개 이상 도시에 걸칠 때 부산시와 최소 양산시와 걸칠 때 최소 2개 이상.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냐? 오로지 한 개 도시 안에서만. 여기서 한 개 도시가 뭐냐? 따라하세요. 특, 광, 특시, 군. 요거 말하는 거야. 왜? 도를 한 개 도시라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개 도시다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얘를.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부산시 안에서 아시겠죠? 공통점은 뭐냐? 저를 보세요. 요겁니다. 자, 요거 비구속적 계획은 이는 방향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계략적 또는 포괄적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속적 계획은요, 구체적인 집행 계획입니다. 자, 가령 이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외곽 도로를 만들고 싶어 해요. 순환도로. 그런데 계획만 수립할 뿐이고 사업 시행은 당장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할지 모르지만 계획만 있을 뿐이고 한다면 그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2개 이상 걸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를 지금 당장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해주고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한다? 그럼 현재 그 토지 소유자인 부산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토지 수용해서 보상해주고 끝나면은 도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총 3개 있지만 하여튼 도시 여기서 요거 얘는 수립 승리지만 얘는 2개 이상 거실되고 얘는 오로지 1개 도시 안에서만. 그런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2개 이상 걸치든 1개 안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라면은 무조건 뭐라고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여기서 도시군 기본 계획 얘가 바로 종합 계획입니다. 광역 도시 계획은요. 무조건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2개 이상 걸치는 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만약에 저기 뭐 창원 거쳐가지고 진주까지 도로 설치한다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그 굉장히 광역적이고 넓은 계획인데 그중에는 도로를 설치하면 안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이야. 여기는 보존해야 돼.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은 그걸 안 따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수립하는 그 사람보다 윗사람이 거기는 안 돼. 여기 안에서만 수립해라고 일정한 범위를 정해줍니다. 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만 수립해요. 그게 바로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시작! 광역계획권.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한마디로 광역계획권의 선지정 후 수립이에요.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없이는 광역도시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내가 수립하고 싶어도 광역계획권을 수립권자보다 윗사람이 지정해 주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특수한 계획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바로 좀 특수한 계획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종합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란 얘기죠. 종합계획은 뭐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된 순간은 내가 태어난 곳이 연제구이기 때문에 여기만 발달시키면 안 되고, 그렇죠? 부산시의 오너가 되었다면은 부산시 전체를 계획 잡아가지고 어떤 지역은 개발하고 어떤 지역은 보존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 뭐라고요? 종합계획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느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고 승인권자가 누군지를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요, 미리부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수립권자가 누군지 알면 이 사람보다 윗사람이 무조건 지정권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청 체계가 그만큼 중요함을 알 수 있죠. 아시겠죠? 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먼저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따로 다 외워야 돼요. 하지만 수립권자만 알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승인권자가 동시에 쉽게 알게 됩니다. 수립권자 요거만 알면은. 그래서 정리할 것이고요. 나머지 이어서 할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앞에 있던 내용 있죠?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내가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한번 다 읽어주는 거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28페이지 보세요. 그거 보시면 총칙 나오죠. 근데 2번 보시면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내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진도 나가면서 그 부분마다 용어가 다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도 나가면서 할 테니까 별도로 하진 않는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할 것이 뭐냐면 여기 뭐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40페이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